표기법 전문을 보면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으로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은 전음법을 따라서 국어의 단어의 발음 결과대로 표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흔히 국어를 로마자로 적는 방법에는 전자법과 전음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법은 단어의 글자대로 표기를 하는 방법이고 전음법은 단어의 발음을 그대로 적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라를 전자법에 따라 쓰면 신라 하고 SINRA 이렇게 형태를 밝혀 적는 거죠. 그런데 전음법에 따라 적으면 발음을 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자음동합, 그러니까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신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있어서도 리을 소리가 덧나도록 SILLA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로마자 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어의 표준 발음법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현재 국어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은 전음법의 방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법 표기 같은 경우에는 쓰기에는 편리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국어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음운 변동까지 반영한 전음법은 표기하는 데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지만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도 읽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로마자 표기 용례사전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행정구역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교통 관련 지명이라든지 명소, 문화재 등 이런 로마자 표기법의 사례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60페이지 제2장 표기 일람에는 모음과 자음을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하는지에 대한 그런 일람표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단모음 10개 책에 한번 보고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 책의 앞에 이 모음 계열은 Y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OU 같은 원순모음 같은 경우에는 W를 붙였고 의 같은 경우에는 UI로 표기했다는 점이고 실제로 소리는 의 발음이 이로 나더라도 UI로 적는다는 붙임 규정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임 규정 중에 장모음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자음을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표기할 건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붙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사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기억, 디귿, 비읍 같은 경우에는 모음 앞에서는 GD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TP로 적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단어더라도 아까 음운 현상이 적용된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표기를 지켜서 적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도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그 다음에 리을 소리가 덧날 경우에는 LL로 적는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고요. 사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을 보면 음운 변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대표적인 현상으로 자음 동화 현상과 국외음화 그리고 거센 소리 대기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근데 된소리 대기 현상 같은 경우에는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붙임 규정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때는 로마자 표기법은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 위주로 해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의문 환경에서 결과적으로는 리은이나 리을이나 이응, 그 다음에 리을로 변화하는 유마, 비유마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인데 사례로 백마, 신물로, 종로, 왕십리, 별내, 신라 등이 있고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 항려울, 알약 있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 모음 계열의 모음과 만났을 때 지읒이나 치읓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상인데 해돋이, 같이, 마치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거센 소리로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합쳐졌을 때 거센 소리로 표기되는 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체언 뒤에서는 그냥 히읗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가 있는데 거센 소리로 합쳐서 되는 현상 중에 이럴 때는 보통 용언의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형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좋고, 놓다, 잡혀, 낫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의 형태에서는 히읗이 그 안에 있더라도 히읗의 형태를 밝혀 적는 사례를 또 밑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무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발음은 무코라고 발음이 돼서 위의 규정대로라면은 KH가 아니라 그냥 K로만 표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H의 형태, 히읗의 형태인 H를 밝혀 쓰고 있고요. 지편전 같은 경우에도 비읍과 히읗이 만났을 때 피읍 발음이 지편전하고 발음되니까 피읍의 형태인 P로만 표기를 해도 됐었는데 여기 보면은 H의 형태인 그러니까 히읗의 형태인 H를 밝혀서 같이 쓰고 있다는 점을 예외 규정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된소리 표기 같은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발음은 압구정에서 꾸로 발음되는데 그냥 압구로 적고 있죠. 뒤로만. 그 다음에 낙동강도 마찬가지로 낙동강인데 그냥 디귿 형태만 적고 있어요. 나머지 죽변, 낙성대, 합정, 팔당, 샛별, 울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발음상에 혼돈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사례를 보면 붙임표를 하지 않고 읽었을 경우에 중앙 같은 경우에는 형태만 봤을 때는 이 경계가 n에서 끊겨서 준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붙임표를 사이에 넣어서 중앙하고 경계를 나눠서 읽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구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방우대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반 뒤에 붙임표를 써서 경계를 나누고 있고요. 세운도 마찬가지고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제3항으로는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는 규정인데 부산도 그렇고 세종도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도 첫 글자 G를 대문자로 적어야 되겠지요. 제4항은 인명표기법에 대한 내용인데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민용화 같은 경우에는 민 띄고 띄어쓰기 하고 그 뒤에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용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 쓸 수도 있고 용과 하 사이에 이렇게 붙임표를 써서 표기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서 일어나는 의문변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음동화 현상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한복남 같은 경우에는 복남이라고 해서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기역이 이응으로 되는 의문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표기를 그러니까 그런 변화 현상을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고 형태를 밝혀서 지금 붙임표를 써서 경계를 나누어서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붙임표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형태를 밝혀서 적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빛나 같은 경우에도 니은 니은 소리로 덧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T로 적고 있는 그런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많은 그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김씨 같은 경우에도 K로 시작하게끔 쓰는 사람과 그 다음에 G로 시작하게끔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조씨인데 조 같은 경우에도 J로 시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CHO 해가지고 CH로 표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씨에 대한 표기는 따로 정해서 둘 다 인정해주는 사례로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5항에는 행정구역 단위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도, 시, 군, 구, 면, 리, 동, 가 등은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가 사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붙임표를 넣어서 표기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변화 양상은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 북도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 북도하고 된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 표기에는 그런 현상 당연히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된소리 표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역시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삼중명 같은 경우가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의문 환경입니다. 삼중면하고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은 되는데 표기할 때는 그냥 면 앞에 줄표 넣고 붙임표 넣고 붙임표 앞에는 그냥 기억의 형태인 K로 적고 있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 읍의 행정구역은 생략할 수 있다는 붙임 규정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청주시, 한평군, 순창, 읍 같은 경우에는 시, 군, 읍을 빼고 청주, 한평, 순창으로만 표기를 하고 있는 사례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 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강 같은 자연 지물명이나 문화재, 인공 축조물 같은 경우에는 붙임표를 없이 붙여 쓰는 사례로서 나와 있는데 남산, 홍리산, 금강, 독도 이런 것과 문화재로서 경복궁, 무량수전, 연화교, 극락전, 안압지, 남한산성, 화성대, 불국사, 현충사, 독립문, 오죽헌, 촉성루, 종묘, 다보탑 등 이런 거 붙임표 없이 그냥 이어서 쓰고 있는 사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이나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인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표기하는 양상과 또 개개인이 표기하는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동안 써온 표기인 그러니까 관용, 관례를 중시한다는 그런 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항은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적을 때인데 이런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억, 디귿, 비읍, 리을은 GDBL로만 적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문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원래 KT, P, R 뭐 이런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랑 상관없이 무조건 G, D, B, L로만 적는다는 것과 음가 없는 이응은 붙임표를 표기하되 어두에선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집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음절말에서는 P로 표기가 되어야 하지만 이런 특수 분야에서는 대표 형태인
B로만 적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고, 붓꽃 같은 경우에도 음운 변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시옷의 형태인 S를 밝혀줬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응, 미운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억의 형태인 지를 밝혀줬고 있습니다. 독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독립하고 이응, 니은으로 바뀌는 자음동화 현상을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독립하고 형태를 밝혀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례도 여러분들이 보고요. 이렇게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 붙임표를 쓰는 거, 없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붙임표가 없을 경우에는 발음할 때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경계에 이렇게 붙임표를 넣어서 없었습니다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수업의 과제는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로 적어보는 것과 광주과학고등학교 그리고 학교종 노래를 로마자 표기법으로 써보는 것을 과제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